우리 시니어분들은 이 구강암 위험군에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강암은 무엇인지, 발병 원인, 그 다음에 증상, 예방법까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구강암이 도대체 뭐죠? 구강암은 구강, 입 안에 생기는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이제 혀나 혀 밑바닥, 볼 점막, 턱뼈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쑤시는 듯한 통증, 그리고 혹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 동안 하얗거나 붉은 병소가 입 안에 발견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치과에서 꼭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강암은 누구에게 잘 생기죠?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위험 요인은 흡연, 그리고 이제 음주 좀 자주 하시는 분들, 그리고 HPV라고 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나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요. 입술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때문에도 생기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강암은 어떻게 진단을 받게 되나요? 구강암은 이제 육안상으로 구별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에 방사선 사진이나 CT, MRI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럼 만약에 진단이 됐을 때 어떤 치료 과정 같은 거는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수술적인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요법 그렇게 치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구강암도 혹시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구강암을 예방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흡연이나 음주를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피부암처럼 입술에 생기는 암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좀 꼼꼼히 바르시거나 모자를 쓰시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명확히 원인이 규명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구강 위생도 좀 철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안 맞는 틀니라든지 보철물을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시면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서 그런 게 있으면 새로 치료를 하신다든지 수리를 하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암이라는 게 저도 사실 좀 생소하긴 한데 이게 좀 흔한 병인가요? 전체 암 발병률의 한 대략 2%에서 3%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치료가 좀 어렵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면 쪽에 생기는 암이기 때문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안면부에 이제 심미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발음이라든지 씹는 기능에도 많은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검진을 자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정기 검진은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횟수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구강 검진과 마찬가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되게 잘 들으셨죠? 이 구강암 사실 전 좀 생소하긴 한데 우리 엄마 아빠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관심사가 아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빠르면 6개월 아니면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진 받기를 바랄게요. 이번에는 치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OX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우리 엄마 아빠도 한번 재밌게 다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치아 건강 OX 퀴즈 5문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치아가 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 OX. X요? 네. 왜 그렇죠? 나이가 드셨다고 치아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건 아니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잇몸이 좀 약해질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양치도 열심히 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하게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럴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 여기 앞에 치아가 있네요. 요걸로 한번 좀 시연을 한번 좀 부탁드려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치아 이 씹는 면은 잘 닦으세요. 근데 앞니를 잘 못 닦으시는 게 이렇게 옆으로 닦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윗턱은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이렇게 닦아주시고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또 하나 주의점은
치아 안쪽 면에 치석이 제일 잘 생기는데 여기를 너무 약하게 닦지 마시고 거울에 치약이 틀 정도로 이렇게 좀 잘 닦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뺨 쪽만 너무 신경 써서 닦지 마시고 안쪽도, 이 혀 쪽도 이렇게 잘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혀도 좀 쓸어내려서 설태도 좀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이라든지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틀니는 한 번 만들면 평생 안 바꿔도 된다. OX. X요? 네. 한 번 만들면 계속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틀니의 재질은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이제 씹는 면이 마모가 돼서 이 교합이라고 그러죠. 씹는 높이가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잇몸이 점점 퇴축되면서 틀니가 안 맞으면 헐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5년에서 7년 정도 사용하셔서 틀니가 잘 안 맞는다고 느껴지시면 새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임플란트는 나이가 많아도 시술이 가능하다. 자, OX. O입니다. O요? 네. 이것도 왜 그런 거죠? 사실 임플란트 시술은 고령이라고 해서 뭐 안 될 건 없고요. 다만 잇몸에 뭐 염증이 오래되신 경우에 잇몸뼈가 많이 줄어들어서 임플란트를 심을 뼈가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심하다든지 그래서 조절이 안 돼서 뭐 전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아니면 네, 임플란트 시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번째, 이 칫솔질만 잘해도 스케일링은 안 받아도 된다. 자, 선생님, OX. X입니다. 칫솔질만 잘하면 스케일링 안 받아도 된다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네, 물론 칫솔질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네. 치아와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음식물이라든지 뭐 잇몸 안쪽에 쌓여 있는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서 관리를 받으셔야 되고요. 이미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치석 상태가 되면 그런 것들은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제거가 안 돼서 네, 치과에서 특수한 기구로 제거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스케일링을 하게 되면 이 처음에 이게 사실 제가 봐도 좀 놀랄 정도로 좀 잇몸이 많이 패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피도 좀 많이 나는데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잇몸이 좀 패였다 아니면 피가 네네. 너무 많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니까 이제 치석이 제거된 빈 공간만큼 이제 잇몸이 패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염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 출혈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잇몸이 좀 이미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입냄새는 대부분 위장이 아니라 입안 문제 때문이다. 자, 선생님, OX. O입니다. O요? 네. 왜 그런 거죠? 입냄새의 원인을 이제 구강 내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게 80%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입안에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뭉쳐서 생긴 치석이나 아니면 이제 치주병 또는 이제 오래된 충치로 인한 냄새가 대부분이니 일단은 구강 검진을 해서 치과적인 문제를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도 냄새가 난다면 이제 다른 뭐 위장 문제라든지 다른 전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